기업 복지와 사회보장제도, 복지 후생은 법정 4대 보험, 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법정 외 기업 연금, 그 다음에 주택시설 융자, 의료, 교육 혜택들이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선택적 복리후생이라는 복지후생이라는 개념이 부상이 되고 있는데, 종업원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 재반 급부를 말하는 걸로 부가급여 (fringe benefit) 또는 보충적 급여 (supplementary wage라고도 한다. 방향성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고 협력성 원칙에 따른 운영을 하고 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근로조건 보장제도다. 이 부분이 좀 긴데, 우선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을 얘기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제 등이 있고,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1장 총칙, 2장 근로계약, 3장 임금, 4장 근로시간, 휴식, 5장 여성소년, 6장 안전보건, 7장 기능습득, 8장 재해보상, 9장 취업규칙, 10장 기숙사, 11장 근로감독관, 12장 벌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당연히 근로자고 사용자도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 혹은 사업주의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 담당자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그리고 실질 사용 종속성, 지휘 감독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 요 하이어아키를 보면 헌법, 법률, 단협, 취규, 근로계약 순서로 이제 효력을 강행적, 그 다음에 보충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근기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 그래서 상위법, 신법,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근로조건 적용 대상 예외가 된 근로자들은 수습, 시용, 채용 예정자. 요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체결하고, 하지만 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을 위반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그 다음에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사람들이다. 초단시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고용보험이 미적용된다. 근로계약상 금지사항은 첫 번째로 위약 예정. 이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백 예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 같은 경우에 임금 부분은 무효고 대신에 비용 부분은 유효가 된다. 두 번째로 전차금 상계, 근로조건에 전대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다. 빌리는 돈은 빌리는 돈이고 임금은 임금이다. 세 번째로 강제저금, 위탁저축 관리 시에는 이게 불법인데, 저축 종료 기간, 금융기간은 근로자가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증서를 열람하고 반환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종료 시에 이게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측이 노측을 해고하거나,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측에게 사의를 표명하거나, 그 다음에 사측하고 근로자 측이 합의 해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했거나 사망했거나 하는 경우가 하는 것이. 자,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요게 23조 내용에 이제 있다. 해고의 정당성이 있으려면 첫 번째 실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절차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단 업무상 재휴업 플러스 한 달, 출산휴가 플러스 한 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절차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 이메일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규정에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이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명을 한다든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되고, 수당은 30일치 이상을 줘야 된다. 3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가. 대신에 이제 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도산 수준의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인정 가능해서 이게 완화가 돼가지고 확대가 돼가지고 장래 위기에 대비하는 개념이 돼도 된다. 두 번째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가. 세 번째로 대상과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네 번째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했느냐. 실제 엑시큐션 하는 거 50일 전에. 그 다음에 해고 예고에 적용이 예외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용직이거나 3개월 이하, 아니면 계절적 업무에 6개월 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세 번째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해고 예고가 적용이 예외된다. 그 다음에 28조 사망에 보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행정적인 방법이고 사법적인 방법인데, 행정적인 방법은 진호의 초심, 그래서 구제 신청, 조사, 신문, 판정, 그래서 10일 내에 재심으로 넘어가면 중노위로 넘어가서 재심 신청, 조사, 신문, 판정, 그 다음에 15일 내 역시 행정소송으로 가고, 이게 소재기 요건이 되면 본안으로 올라가서 판결이 난다. 이거에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결정이 되면 금전보상명령, 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2천만 원까지 2년 내 지급하는 걸로 결론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을 우선 변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임금 채권 변제할 때는 최종 3개월 임금, 그 다음에 재보상금이 이제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근기법상 사용자 의무는 첫 번째로 균등 처우, 요 근로 형태에 관련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기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권 행사 부장 의무, 즉 뭐 각종 국민의 의무를 행사하는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보고 출석 의무가 있고, 네 번째로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되고, 다섯 번째 정리 해고 시에 신고 의무가 있고, 여섯 번째 금품으로 청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 사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여덟 번째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직전 통일이다. 그래서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로 지급, 그 다음에 일정하게 지급해야 된다. 아홉 번째로 휴업 수당 지급에 이제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경영상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이유가 돼서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평균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혹은 통상임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10번째 임금대장 작성 의무가 있다. 큰 의미가 없고 11번째 휴게시간 제공 의무가 있는데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그리고 12번째로 휴일 제공. 그래서 주휴일 요게 있는데 일주일에 이건 1회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주를 개근하고 개석이 예정되면 여기서 법정, 약정, 근로자의 날 이렇게가 이제 제공해야 되는 휴일이 된다. 그다음 13번째 연차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데 요거는 1년에 8화를 개근을 하면 15일이 부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임산부 보호, 그래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 15번째는 요양 보상, 휴업 보상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가 될 거고 용어상 국가가 주는 건 급여, 기업이 주는 건 보상이 된다. 기업은 60%, 그 다음에 국가는 70%. 그리고 16번째 장애보상, 17번째 유족보상. 요건 천일분 약 3년치를 주고 그 다음에 죽었으면 18번째로 장의비 평균 91분을 주게 된다. 그 다음에 19번째 취업규칙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이면 요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 그래서 휴식, 휴게, 휴일 연차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일단 법정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연소자는 7시간, 35시간.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직업 종사자, 잠수부 같은 사람들은 6시간, 32시간. 예외는 유연 근로시간제, 이건 탄력 근로, 선택적 근로, 그 다음에 시간 외 근로, 연장 야간 휴일, 통상임금 50% 플러스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시간의 근로는. 그 다음에 위반할 때는 벌칙이 있고 또 가산 수당도 줘야 된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3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탄력 근로 3개월 단위 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 하루에 12시간이 한계가 된다. 그 다음에 선택적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의무 시간을 정해놓고 임의 시간하고 이제 합쳐서 하는 거고, 이건 둘 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15세에서 17세 연소자와 임산부는 제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장 제한인 경우에 첫 번째로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2시간까지, 특별한 경우에는 긴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특례 업종 같은 경우에 이건 12시간 이상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무일 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같은 경우에 이건 일단 52시간이 2018년 7월부터 이제 적용이 됐고, 연차 유급 발생 요건이 소정 근로일하고 출근율 해서 1년 이상은 80% 개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하루 플러스. 그 다음에 발생 일수는 1년 이상인 경우에 15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할 때 하루씩 주니까 한 1개월 개근 시에 하루씩이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26일 요건이 된다. 얼추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2년에 하루 정도가 늘어난다.